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저는 코인 킹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역사상 상장 후에 최고치를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얘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알트 애들도 있고 시장이 하락을 하든 안 하든 상승을 자꾸 하려는 코인들도 많고 상승했는데 또 가고 못 간 코인들은 아직 좀 주춤하고 그런 좀 약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7천이 넘어갔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를 또 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4시가 살짝 넘었는데 마켓하고 알트코인 쪽에 거의 뭐 보합해서 좀 움직이는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강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쉬어간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보시면 제가 아침에도 이제 영상에서 올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오늘까지 이제 8일째죠. 7일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장이면 대장일수록 조정이 나와줘야 그만큼 크게 갈 수 있어요. 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눌림, 조정이든 하락이든 눌림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한 6,900만 원이나 6,800만 원 후반 정도까지도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락이 된다고 해도 전혀 비트코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제 제가 이제 요때는 뭐라고 그랬죠? 7천만 원 넘어가는 거 일단 좀 보자. 넘고 조정을 줄 거다. 근데 지금 넘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7천만 원 라인까지는 조금 더 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걱정하지 말아냐 라고 본다면 최근의 흐름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이 콧구멍 간지러 어떻게 올랐죠? 자, 하단에 오면 반등, 하단 오면 반등, 추세로 보니까 그렇죠? 하단 오면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가장 큰 건데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별표 10개짜리예요. 자, 7천만 원을 넘어가 주면서 이제 정확히 따지면 한 6,800만 원 돌파죠. 6,800만 원 돌파하는 날 아주 강한 흐름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촘촘히 들어왔던 어떤 자금이 이번에 대량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확실하게 눈에 띄게 들어왔죠. 비트코인이 상장 후 역사상 가장 큰 고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꼭대기에서 이런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1억을 향해 갈 수 있는 큰 코인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저는 지금 일단 7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한 8천에서 9천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천에서 9천만 원. 물론 1억이 넘어가는 건 그때 다시 넘어갈 때 체크를 해보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저 스타일은 저는 눈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보고 들어가서 더 빠지든 더 오르든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고 자금이 추가적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이제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물론 월봉으로 보게 되면 6개월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가적인 어떤 강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렸다 빠질지는 지금까지 알 수 없어요. 왜? 전고점을 넘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고점 자리를 어디 갖다 만들어 줄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좀 쉬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보니까 거래가 크게 들어오면서 220만원 안착을 했죠. 근데 215만원 혹은 210만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부담된다면 이더리움도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공략이 가능합니다. 신규 추매할 일은 없겠죠. 올랐으니까. 그래서 신규 관점 비중을 축소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홀딩 관점으로 좀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조정을 잘 받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여침 저항 부분에 일단은 도달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230만원대가 240만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과연 그런 구간이냐? 아직은 아니다. 상승세가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가는 애들은 가고 못 가는 애들 못 갔는데 못 간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기다. 못 간 코인들 많이 얘기했죠. 맨날 딴 거 다 가는데 제 거는 안 가요. 이런 거 많았죠. 그 코인들 다른 코인들 부럽지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타를 쳤던 왁스는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요 구간에서 들어갔죠. 그러면 충분히 먹고 나왔죠. 이때 못 나왔어도 이만큼 올랐으니까 300원 넘었으니까 팔았겠죠. 이때 샀는데 지금 못 팔아도 지금 갖다 팔아도 수익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제시해 드렸던 3% 이내의 어떤 수익은 달성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음 폴카다 얘기가 이제 많으신데 그쵸? 폴카다 제가 이제 요거 그때 샀다가 너무 지루하게 움직여서 그냥 저는 마이너스 1% 손절하고 뺐는데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폴카 같은 경우는 그냥 44,000원 위로 조금 더 흐름을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좀 하시고요. 어, 또 우리가 가장 이제 걱정을 하시던 램, 램. 자, 램이 계속 빠진다. 제가 램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 에어드랍이니 뭐 스냅샷이니 뭐 김프니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실 저는 뉴스에 별로 이렇게 호감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냐 그런 것도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투자 방식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요 넴에 만약에 회사가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잖아요. 내가 싱가포르 요 본사 넴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업은 되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단순히 뿌려지는 건 뭐예요? 다 뉴스들입니다. 뉴스들. 기사와 뉴스 이런 것들 언론 누군가의 어떤 유튜버들의 어떤 소식 물론 그게 다 맞다 틀리다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는 거죠. 아, 그런 내용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요 구간에서 뭐 에어드랍이 뭐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에어드랍은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좀 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 무상증자와 같은 그런 좀 구조인 것 같은데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 있고 뭐 또 김프 얘기도 많고 한데 내용적으로 너무 많이 찾다 보면요 책을 보잖아요. 우리가 만화책 어떤 소설책을 보면 뭐예요? 빠져들어요. 글에. 그래서 글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내용적으로 있지만 어떤 회사의 가치를 보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인이 회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다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빵이죠. 시장에서. 그렇지만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빅 아이템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기술력, 테마 이런 거를 우리가 걔네가 뿌려주는 일시적인 뉴스로는 접근해서 알 수는 있지만 자세한 것까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뿌려지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보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정보에도 나와 있는데 좀 보시면 nem의 이제 약자가 New Economy Movement라고 해서 앞자리만 따가지고 이렇게 nem이 됐습니다. nem, 약자로 띄워졌고요.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그쵸?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요 회사에 제가 이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음, 그 뭐죠? 일본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일본에 대한 어떤 투자가들의 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기관들에서 nem의 매력을 잠재력을 보고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 상업용 블록체인 마진에서 넵을 소프트웨어로 활용 중이고 테크뷰로사, 드래곤플라이 핀테크사가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서 넵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그쵸? 근데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 선거에서 넴의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예정일 정도로 투명성 있고 좀 신뢰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틀만 봤습니다. 틀. 속의 글. 어떤 형태의 코인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좀 여기 어떤 특징적인 어떤 코인들 핵심 가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근데 읽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별로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내용이 많이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요 정도만 봐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램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램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자고요. 제가 진짜 저도 이제 요거를 600원 이상에서 샀어요. 600원 위에서 샀는데 저는 이제 하락하는 날 12일 날 거의 밑부분에 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램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그쵸? 바닥권에서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일정 상승이 나왔고 물론 짧은 라인으로 보면 800원 선은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800원 선. 길게는 지폐주로 볼 수 있는데 8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혹은 1400원 라인까지 볼 수는 있어요.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번 달 이제 조정입니다. 4개월 오르고 이번 달 조정입니다. 그래서 5개월째는 조정인데 많이 눌려봐야 500원, 550원 요 사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많이 눌려봐야. 그러면 지금 550원 라인인데 저는 거의 다 빠졌다고 봅니다. 많이들 이제 우려하시고 요거를 어떤 빗썸이나 아니면 다른 타사하고 좀 많이 비교해서 분석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넓게 봤을 때는 이렇고 주봉으로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주봉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 최근 요 날부터 보면 종가만 좀 볼게요. 60% 상승한 날로부터 60% 얘 10% 그냥 잡고 70%죠. 얘 18%니까 60%, 10%, 70%한 85% 정도 되나요? 몸통만 봤을 때 여기 앞전 3개월 3주 것만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주에 밀리는 라인이 지금 32% 빠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비례해서 봅니다. 상승 대비 몇 프로가 하락이 됐냐를 저는 보기 때문에 85% 몸통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조정이 32%다. 그럼 대략 절반이 좀 안 되게 조정이 나온 거죠. 그쵸? 근데 차트상 보게 되면 요 흐름 자체가 요 라인 많이 눌려봐야 요 라인인데 나는 어 이제 이번 주 얘가 조정을 잘 받고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700원까지도 봐요. 700원에서 다시 800원도 보는데 물론 이제 제가 짧은 단기로 대응하자 그랬죠. 그래서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저는 아직도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어, 얘도 이제 보게 되면 일봉상 또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어, 이날 있죠, 이날. 그러니까 3일 전에 음봉 기계 내려온 날 이미 매수 각이 잡혔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원래 주말까지 뭐 안 사놓고 있고 편하게 쉬려다가 램이 너무 많이 빠져줘서 거의 600원 밑바닥 초반까지 가는 거 보고 저는 그냥 초반에 샀어요. 600원 초반에 샀어요. 그래서 잘 빠졌다. 더 밀린다고 한들 500원에서 550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라인에서 들어간 거는 램이 과연 상승 가능성이 있는 애냐라고 보고 들어갔습니다. 내용적으로 접근하기 본다기보다는 얘가 이만큼 올랐다가 빠졌는데 상승 가능성이 있냐, 현재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제 기준으로 따지면 나는 사고 어제 오늘 이틀 빠지고 있네요. 하락으로 치면 그쵸, 파란불이니까. 그럼 이틀 동안 더 빠지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 정도 되면 빠르면 오늘 어떤 밤부터, 늦어도 월요일에는 신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어떤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매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내용이 안 좋더라 라고 한다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한 주 동안 좀 지켜보자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조정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번 달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169% 올랐습니다. 저번 달 2월 달 한 달만 보면 종가 기준으로 그럼 거의 170%죠. 근데 이번 달에 20% 빠지고 있어요. 저번 달에 170% 오르고 월봉으로 보니까, 월 단위로 보니까 이번 달에 20%, 170에서 20% 빠지면 150% 그래도 플러스죠. 전체적인 그림 타이틀이. 그러면 20% 정도의 조정이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뭘 보고 물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량이 전혀 다 빠지지 않았다. 본다고 하면 저는 램이 물량이 빠지는 기준이 한 1200에서 1500 정도 가면 물량이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상장했을 때는 1000원 넘어갔다가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자금이 사실상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돈이 나갔고 이유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 어때요? 올라가면 좋은 뉴스 막 뿌리고 떨어지면 안 좋은 뉴스 막 뿌리듯이 똑같습니다. 램도 찾아보시면, 뉴스요, 찾아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뭐예요? 아, 에어드랍 한다고 올라가는구나. 우와, 좋다. 근데 비트코인 시장도 가니까 얘도 좋은 소식이 있어 가는구나 하고 갑자기 꺾여 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 나올 때 올라가 버리고, 하락할 때는 하락한 소식이 나와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원래 그렇습니다. 투자 방향이. 투자하는데 원래 그래요. 그래서 기사는 참고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내용을 깊게 파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조금 저랑 맞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짧게 본다고 안 해도 저는 얘가 반등이 나오면 짧게라도 650까지, 짧게라도 나올 것 같아요. 내가 650원 아래로 정리하자 그랬죠? 그쵸? 이제 짧은 단기로 좀 보자. 그쵸? 어제 이제 방송에서 그랬고, 살짝 더 보실 분들은 한 700에서 800선까지 봐도 전혀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파악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회사는 회사고 투자처는 투자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 투자된 요 회사에서 과연 자금이 대량으로 나갔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때 초기 때 있죠.
이제 램을 예로 들어서 보면 상장 촉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확 밀어 올렸어요. 꼭대기에서 물량이 나갔을까요? 조금 나갔겠죠. 어느 정도는 나갔으니까 저렇게 밀었겠죠. 근데 저는 10 중에 10분의 1도 안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갔으면 10분의 1 나갔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얘를 전체적으로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요 흐름은 단순히 위에서 물량 뺏기 플러스 매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장으로 올라갔고, 추후 조정이 나오는 거죠. 이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다. 왜? 조정 후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구간에 가서 진짜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빠지고 가만히 있을까요? 촘촘히 빠질까요? 이렇게 훅훅 빠져야죠. 망가지는 애들은 이렇게 빠집니다. 절대 느슨하게 이렇게 안 빼요. 이렇게 큰 거 있으면 일단 큰 거 한 방 내려 꽂죠. 꽂고 또 꽂고 나중에 또 조정받고 또 꽂고 이런 식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한 조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봤을 때 어쨌든 물량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고, 요 정도 반등으로 요 정도 상승으로 끝났다 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 자료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램입니다 여러분. 램이 제가 곧 있으면 반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600원 넘어가는 요 흐름이 나왔는데 뭐라 그랬죠? 추세 전환 시점이다. 추세. 즉 하락을 막 하고 있다가 나 이제 좀 돌게라는 그런 신호의 사인이라고, 일종의 그런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많이 밀리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자. 요 하단 근처까지는 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안 밀릴 거다. 많이 밀린다고 한들 500에서 550원 구간이니까 요 구간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내면 반드시 700원에서 800원을 터치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중장기로 본 게 아니고 단기로 봤는데, 진짜 짧은 단기로 그냥 대응하기 위해서 봤고, 크게 본다고 한다면 700원 아래가 되겠죠. 650원으로 제가 잡아드렸는데 750원 밑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코인이다. 물론 700원, 800원, 900원, 막 1000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린 시점부터 해서의 어떤 공략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혀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요 구간에서 샀죠. 요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어, 충분히 낮은 단가로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고, 600원이 안 넘으신 분들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 안 간다고, 내일 하루 더 안 간다고 해서 갈 애가 계속 안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못 간다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5%에서 10%씩 막 급락을 해요. 이러면 얘도 밀릴 수 있겠죠, 영향을 받아서. 그쵸? 그냥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점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적으로 보시면 고정 구간인 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도 추세를 좀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추세 라인까지 좀 보거든요. 다이렉트로 많이 온다라고 하면 7, 800원 라인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좀 보자고요. 뭐 상승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제 어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 중이다 하신 분들은 이번 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150원 아래로는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시장은 뭐 둘 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장, 조정장.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앞전에도 5천만 원 돌파할 때 쉬었다 갔죠? 예, 지금이 그 구간이다. 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또 저녁에 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코인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긴다든지 한다면 좀 안내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오늘 제가 이따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시에서 9시 사이에 방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 이제 게시판에 좀 글을 올려드릴게요. 실시간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좀 쉬시다가 이따가 게시판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마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걱정하라 할 때 뭐하라 그랬죠? 걱정이 되면 걱정하지 말고 대응 방법을 준비하자. 네, 전쟁 났는데 식량 보급이 끊긴다고 한다면 큰일 나겠죠? 먹어야 싸우는데, 그쵸? 그러니까 항상 요런 다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량의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내가 전쟁터에서 총만 들고 이기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랑 총을 들고 어디라도 가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내가 적들하고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밥이 없을 때는, 총알이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할 건지, 예?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코인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냥 총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하자고요, 준비를. 근데 네, 대응 방법 얘기하다가 총 얘기했나? 예. 근데 이렇게 총의 비율을 드는 게 맞나? 예. 아유, 정신이 없네요. 예. 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해롱해롱하네요. 우레메 한 곡이나 듣고 밥 먹으러 갈랍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추후에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쉬시고요. 이따가 또 봐요. 안녕.